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도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예. 네, 시장도 보니까 어제 오늘 좀 올라가고요. 박스권 상단도 이제 터치를 좀 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근데 종목장이지 그 지수는 요새 가장 답답한 게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 시가 상위 한 30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장이 아우 징글징글 하실 겁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예. 진짜. 제 근데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오늘 대표하는 우량주 네. 기준.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는 이거 뭐 하단 7만 원. 맞아요. 예. 6만 원, 7만 원도 깼다가 조금 오르지만 이거 7만 원 속에 요새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라든지 급등 종목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거? 불확실성? 아니면 대세가 없는 거? 아니. 뭐예요? 내가 산 거 안 올라고 딴 거 올라갈 때. 그러네. 그때 제가 돌아버려요. 너무 큰 얘기를 했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강조시켜드리는 게 우리가 보면 그 매크로 분석이나 전체적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딴 채를 들으시면 되고. 맞아요. 예.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를 무시하고 타겟팅을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경험 매치를 자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야. 현장주의. 예, 현장주의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제가 공포 맞맞 떨어도 그냥 타겟 이럴 때 종목을 많이 끌고 가면 항상 사고 치는 종목이 나오니까 어느 거 올라가 떨어지니까 네. 제가 딱 하나 그냥 설정해 드렸죠. 그냥 테슬라만 하나 찍어 갖고 테슬라. 예. 그냥 떨어지는 대로 계속 두 번, 세 번 나눠서 사 모아갖고, 네. 천슬라 돌파하면 팔자. 그런데 이제 997불 와 있습니다. 이거 천슬라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게 불과 한 달 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왔어요. 어저께 한 번에 7%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딱 뭐냐면, 항상 공포를 얘기할 때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공포가 왜 지금 시점에 디자인돼서 나올까? 이 공포가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디자인했다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상황이 상황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이 시점에서 터졌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공포가 나와서 여러 가지의 연준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나오고 막 등등 할 때. 뭐 빅스텝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왜? 그럴 때 항상 공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합리적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게 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저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네. 현장에서 실제 다르게 가는 것들. 공포인데 오히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수세가 에너지가 들어와서 응집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 공포 다음은 그 다음은 뭘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지금 가장 강조해 드리는 것들이 이 공포 다음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시장은 저는 3개월 동안 종목장이에요. 앞으로 3개월이요? 그러니까 아니면 저는 일단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일단 정식으로 하는 건 5월 10일이니까 5월 10일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인수위에 보고하면서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만 계속 순환되는 이게 지수는 건들지 않고 종목장이고 지수가 가려면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근데 언제 바뀔까요? 삼성전자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급이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근데 이게 기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네. 3일 연속 삼성전자가 매수로 바뀌기 전까지는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거에 의한 파생 변동성 시장만 나오는 거지 시세를 잘 주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단계를 지나서 겪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현대차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어떻게 해요? 삼성 SDI 어떻게 해요? 아주 답답한. LG화학 네. 어떻게 해요? 뭐 엔솔 어떻게 해요? 제가 똑같이 잘하는 소리로 삼성전자 75,000원 돌파할 때까지 주무시죠라고. 그럼 75,000원이 언제 오는데요? 일주일 만에 올 수도 있고 6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계군단의 롱숏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장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 툴에다가 강제로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이든 여기가 52주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요. 네. 이를 놓고 그 다음에 4등분을 해서 이게 50% 중심이라고 그러고 75% 중심이라고 25% 중심이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저점을 놓고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느 위치에 있나. 그러면 이걸 IT로 지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삼성전자 10월 13일이 그 68,300 저점 찍고 12월 24일 88,000까지 올라갈 때 이게 1이거든요. 네. 여기 3월 8일 직전 저점은 쌍바닥입니다. 근데 그 올려놓고 쌍바닥 중에 LG노텍 더블, 코리아 서킷 더블, 주성 엔지니어링 더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대표성 종목들이 올라놓고 직전 저점까지 죽여버리는데 LG노텍은 무슨 통가리 똥뼈라고 뭔가 이렇게 더블이 가냐. 그거 왜 그럴까요? 라는 거. 코리아 서킷도 뭐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러는데 여기도 분명히 롱숏 펀드가 있습니다. 요새 시장을 가만 보면 네. 한 방향으로 안 만들어요. 한 방향으로 한 방향이라는 건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한 방향으로 안 되고 예, 안 돼요. 종목별로 다 다르다 방향이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업을 자꾸 우리가 한번 설명하잖아요. 뭐 PCB 업체 임자고인데 저는 그거보다 롱바스켓에 얘가 연속적으로 있냐, 숏바스켓에 있냐, 수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매 주체는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나 블랙록 펀드나 이런 수 없는 펀드 ETF들이 네. 이 종목을 롱에다 넣냐, 숏에다 넣냐.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숏에 놓고 가장 크게 또 숏에 놓는 게 엔솔, 그 다음에 LG와 삼성, SDI, 2차 전지 대장주도 다 숏에 놓고 그러니까 시가상이 우리나라 대표되는 1등부터 32 종목을 보면 다 숏에다 넣어요. 숏이 더 많았다. 예. 거기서 그나마 강한 게 포스코. 네. 포스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밑에 단에 LG 이노텍은 그냥 롱에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나는 삼성전자가 이제 숏바스켓에서 언제 롱바스켓에서 수익지가는 끌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끌개가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지금 요새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갑자기 악재 뉴스가 갑자기 7만 원 깨니까 제가 몰아서 온다는 느낌을 많이 뭐 받습니다. 고스라든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느낌을 또 받냐면 요새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에 하나도 거론이 안 돼요. 맞아요.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에는 뭐 미국 가고 뭐 M&A 하고 뭐 이렇게 작년 12월만 해도 그런데 많이 지금 얘기했었어요. 예.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지금 계셔? 이렇게. 지금 어디 계셔? 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연관돼 갖고 나는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도 좀 힌트를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리스크가 아직 제거가 안 되고 지금 이제 그렇죠. 새로운 정부하고 뭔가 그 교통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4월 말에 상속세 내시잖아요. 네. 그래서 3월 이 장은 이제 지수는 언제 올라가냐? 저는 4월 달에 이 상속세 전후에서 문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등장하시면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법률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사면을 받거나 뭐 어쨌든 그러한 CEO의 리스크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주변 주식만 계속 그 순환되는 그러니까 IT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녹색에 해당되는 게 네. DBI텍입니다. 여기 앞에는
그러니까 전체 한 100이라고 놓으면 요 아주 화려한 종목이 10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중간에 허리 정도에 있는 종목도 10개도 안 돼요. 대부분 7, 80개 다 밑에 단에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뭐 D램 관련된 거라든지 뭐 스마트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5G 관련된 거, 여기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은 지금 또 들어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LG노텍 같은 네.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31만 원, 2만 원에 사갖고 37만 원, 40만 원대 팔면 정답이고 코리아 서킷은 눌림목대 상승폭의 한 75% 능선 2만 5천 원, 2만 7천 사서 직접 고점 오면 때리면 정답이고 주성 엔지니어도 와 최고가다 그땐 때리고 오히려 2만 2천 사갖고 요 뒤풀이 파동은 가능한데 이건 선수적 감각이라고. 네네. 그러면 오히려 이거 팔아갖고 밑에 단에 있는 종목 순환을 기다리니까 계속 흘러내리거나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뭔가 중간에서 이제 DB하이텍이 6만 5천 원과 7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중간에 있는 허리에 있는 종목이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밑에서 지금 가장 대표되는 삼성전자가 제가 요걸 4등분을 한번 해보면 4등분 했잖아요. 요게 6만 8천 원, 요게 네. 7만 2,500원, 7만 3천 원입니다. 네. 7만 5천 원, 7만 7천 원, 8만 원. 그래서 7만 2천 원, 3천 원. 그러면 지금 2, 3천 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라도 될 수 있거든요. 이 올라가려고 에너지, 하면. 예. 네. 이 에너지가 언제쯤 외국인 매수에 들어오면서 합성에서든 네이키드 매수든 언제 들어오냐가 저는 이 장 언제 갑니까? 를 결정하는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파워로장이 뭐 지금 뭐 또 50bp 하는데 저는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네. 그 파워로장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삼성전자 2, 3천 원 언제 올라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하고 지금 시가상이 200개 중에 1, 2, 3등이 전체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전차가 가야 된다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좀 답답한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지금 네. 포기 상태예요. 예, 지금 포기. 갖고 계신 분들이 근데 포기라는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철렁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17,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넘어야 되는데 네. 대장 삼성전자도 지금 방향을 안 주는데 지금 현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더 버려놓은, 그러니까 방치해놓은 상태 같아요. 시장에서. 예,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땡기는 에너지가 뭔가 매수 차익 거래가 됐던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라든지 어디 모멘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 4, 5 저는 그래서 상반기는 그냥 내려놓는다. 근데 사실 상반기 중에서도 3월이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3월도 중요한 이벤트들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부터 3개월 사실 상반기는 이대로 그냥 보낼 각오를 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형주 중심으로 보자면. 대형주 중심으로. 그러면 장은 어떤 거냐? 질이 나쁜 종목, 테마, 정책 이벤트 종목들의 화려한 종목장이 네. 계속 순환시키면서 그러니까 현대차 비교해서 뭐 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네. 비교할 수도 없는데 네. 정부가 정책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또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 경제하고 최근에는 비료 사료 관련 그렇죠. 종목들이 가죠. 점상을 네. 쳐요. 맞아요. 막 급등하고 네. 그 다음에 오늘 오기 전에 딱 보니까 시간 내에서 비트컴퓨터가 상한가 쳐요. 인성 정보가. 네. 이것도 원격 진료 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중소형단의 테마주거든요. 네. 그리고 철강주들, 철강 지금 오늘 하이스틸,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급등하니까 시장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부의 정책 연골고리에 있거나 네. 아니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뭔가 뭐 철강회사 를 폭파시키고 했다면 네. 이게 반사이익으로 우리나라 뭐 또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시장의 좀 냉정한 면이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지금 외부 변수에든 네. 이것도 K자로 자꾸 나뉘어요. 네. 이익 보는 거 반대로 피해 보는 네. 거.
지금 삼성전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규제 여기에서는 피해보는 쪽에 걸려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 그 러시아 대금 어떻게 봐도 여기 피해 있는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되려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게 개선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 맞출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렵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 단기간에 일주일에 좀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니 오히려 푸틴 이분이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질질질질 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러시아도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황 아닌데. 본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도 그래서 네. 그쪽 그 러시아 쪽에 유학도 갔다 오고 육사 출신이고 이제 장군 출신을 해갖고 합참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한테 그 가이드를 들어보면 그분 얘기도 이렇게 쭉 보면 전술 전략적으로 푸틴의 생각은 그 우크라이나보다는 그 옛날 구소련의 그 영토나 더 큰 에너지에서 타켓이 다르다. 그러니까 땅을 먼저 공격하고 도심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친나치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국방군을 선멸 전략을 먼저 타겟팅하니까 그 전략에 집중해서 그 뭔가 그 다른 데는 포위 전략이거나 미사일 쏘거나 이런 걸로 가고 거기가 끝나야만 이제 모든 게 끝나지 않겠나라는데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까지. 왜냐하면 그쪽이 굉장히 게릴라전이거나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전도 지금 각오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꾸 규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절대 참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바이든도 11월 달까지 오히려 중간선거 유리하거나 오히려 지금 셰일가스나 이런 유가하면 오히려 반사이익 무기 팔고 뭐 이런 것들도 플러스 여기도 어디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장 피해보는 게 우크라이나 국민하고 유럽인데 유럽도 지금 가스관을 노스트림 요거는 네. 하나 했지만 다른 거는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크라이나를 들여다보면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전선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져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A의 전선, B의 전선, C의 전선 또 뒤에 사이버 전선 그 다음에 또 상품의 전선 다 다른 옷 같아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생각할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체를 놓고 단순한 전략보다는 네. 부분에 플러스 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가장 수혜주가 지금 안랩입니다. 네. 안랩 어마무시하게 급등하는데 그렇죠. 이것도 뒤집어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속에 이제 사이버 전쟁으로 확대돼서 이거를 문제가 되는 거를 ETF 자산운용사 영국 JP모간 자산운용사나 자문사가 우리나라 안랩 ETF 거기도 ETF인데 네. ETF를 120만 주 집중 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네. 이게 딱 보면 안랩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버 전쟁 그거를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사이버 ETF의 편입 종목이 되면서 그걸 운영하는 회사가 집중적으로 14%를 매수했다는 이게 이 연골고리로 나와서 이렇게 급등한. 그러니까요. 이게 연일 지금 뭐 5거래일 급등이고 오늘은 심지어 이제 상한가인데. 그러니까 네. 요새 종목별로 보시면요. 지수 관련주는 계속 누르는데 개별 급등, 종목으로. 뭐 급등 네. 종목들 보면 네. 뭐 일주일 만에 더블 가거나 30% 가거나 50% 이런 게 군집으로 형성해서 막 순환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으로는 진짜 멘탈 털리거나 뭔가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그 공포 만들어서 나는 리스크 관리하자 현금 만들어 털어놨더니 또 올려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대비해서는 털지 않고 오면 오히려 수익 나는 것도 막 생기고 그리고 중소형단에서는 지금 급등 종목들이 막 나오고 시가상위 종목들은 이거는 뭐 그냥 늪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관한다라고
그쵸. 가끔 표현해 주시는데 예. 느껴요, 정말. 여기서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부분 집합을 자꾸 만들자. 부분 집합. 그리고 노출된 거보다 앞으로 노출될 거를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요새 흉내내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또 이것도 그냥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수학과 기하, 뭐 통계학 이런 거 차익거래 해갖고 펀드 매니저들을 7명의 섬에 가다 놓고 네. 돈을 받아갖고 지네들 자산 키우고 하면서 조단위 부자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예, 실제요. 네. 예. 그분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그 차익거래, 그 통계적 차익거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인데 네. 상황을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뭐 25일이나 요새 이제 그 인수위에 보고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건설 그 국토부의 인수위에서 보고받을 때 앞으로 다음 정부는 어떤 거를 진행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언론의 이슈가 이제 뭐가 나올 거고 하는 게 빅데이터로 짜자자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빅데이터 연결되는 단어를 GTX 관련돼서 뭐 노선을 바꾸거나 할 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뭔가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하화를 유도하는 기업은 뭔가.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토목이라든지 네. 건설,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업은 뭔지. 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당시에 공약집 뒤져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은 추진하는 걸 되니까 또 가덕도 신공항에 특화된 땅을 갖고 있거나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이게 지금 다 사실 이런 기업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답을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네. 뽑아낼 수가 있거든. 2,000개 중에. 네. 이걸 뽑아놓고 먼저 샘플링을 딱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반응 속도를 봅니다. 기업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응 속도. 예, 반응 뭐가 속도. 더 먼저 가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을 샘플링 하니까 이제 집중이 돼서 포트가 딱 정해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응 속도라는 건 뭐냐면 어느 시간단 이게 이제 그 하이 프리퀀시인데 딱딱 시간을 쪼갠 다음에 네. 시간 단위당 진입하는 수급의 통계가 100 들어갔다 여기서 3배, 5배, 10배 딱 들어오는 거 막 생기잖아요. 네. 거기다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종목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샘플링 하는데 먼저 종목을 걸러요. 그 다음에 시간 단위로 쪼갠 다음에 시간 단위당 유입 속도를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받아갖고 컴퓨팅해서 딱 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자기네들 프로그램은 반응 속도가 위인 것부터 위로 순서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샘플링을 다 아까 말씀해 주신 섹션별로 다 나눠서 해보고 거기서도 또 솔팅을 하는군요. 또 고르는 거군요. 예. 반응 속도를 보고 나서. 그래서 그걸 입체적으로 그림이 나오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관련주에 집중하자라는 게 큰 의견이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연속 외국인 매수 들어오기 전까지.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매수가 일단 들어와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거래 대금도 증가하면서 방향성이 나오고 지수를 끌고 가는 그러한 대표성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 그런데 그게 사실 당장 내일이 될지 석 달후가 될지 이런 거는 그거를 예측을 못 하니까. 세 가지 종목 샘플링 갖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솔이 계속 동시에 같이 가는 시장. 그때는 간다. 네, 간다. 음. 그리고 정책 때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정책 관련주에 좀 집중해 보는 예.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얘기 계속 아까가 들어볼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네. 반응 속도가 나오는 종목들 샘플링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해갖고 되게 들어오면 입체적이다. 네. 예,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다닥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종목만 자금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이제 좀 오목 파이도 보이고 그런데 파이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오목이거든요. 어. 밑에는 볼록 나와요. 네. 볼록은 때려버려요. 네. 이게 이제 오목은 올라간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네. 볼록은 때리는 종목들의 에너지. 그럼 같이 더 때려버리는 거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서 오목의 높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순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장이 이 속도예요. 근데 저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서 아까처럼 입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일반 우리 시청자님들 저 뭐 투자자분들이 저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각 증권사 HTS 보면 어. 예를 들어서 가덕도 건설 공항 관련된 거 하면 한 6개나 7개 샘플링 할 수 있어요. 딱 거나요. 그리고 아침 시작하기 전에 그 메뉴를 딱 띄워놔요. 그래 놓고 3분봉이라고 쪼개놓고 딱 보면 그러니까 모니터가 한 3개나 4개 정도 있어야 돼. 그렇게 안 되면요? 조금 더 쉽게는? 이걸 MTS라고 보면 할 수 없이 MTS 그걸 봐갖고 그 분당으로 치고 나가는 거. 아, 그게 먼저 어떤 그게 거는 반응 속도. 예, 그 반응 속도예요. 네. 거기에 생각 없이 자금 배분해서 2-3개 딱 정해갖고 실행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장이 그 툴이 잘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이 계속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외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러시아가 뭐 종전선언하거나 네. 협상해서 뭔가 이렇게 가거나.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간다고 그러고 뭐 또 뭐 그러니까 점점 더 불확실성이 증폭되지 뭐 그렇죠. 거기는 뭐 당장 뭔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가장 걱정했던 게 전선이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오는 거. 아시아 쪽. 아시아 쪽으로 왔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가 뭐냐면 이달 말에 그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시키면. 네. 전 그러면 리오프닝이 없어요. 또 하나 빅데이터는 요번 이제 그 윤석열 후보시 후절에 사드 추가 설치라는 단어가 네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진짜 공식화시키면. 그러면 이건 또 중국과의 중국 관계 그렇죠. 노이즈 쟤네들은 생각 없이 또 한한령 때릴 거고 한국산 뭐 규제 내리고 뭐 하는 변동성 내릴 테니까 리오프닝이 뭐예요? 한국산 전체적인 에너지가 망가지는. 알게 모르게 뭐 K-팝이라든지 한류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계속 지금 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네네. 한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거나 네. 또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엔터테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행지도 움직이고 카지노도 움직였는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게 그런 부분 같아요. 여기서 그게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사드 추가 설치라든지 이런 게 강화되면 우리가 약간 우클릭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중국은 거기에 대한 작용 반작용으로 규제 정책을 바로 낼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15, 중국 26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유럽 이렇게 하면 이게 50의 에너지입니다. 저는. 네. 그럼 이거를 망가지는 건데 그럼 지수단은 이번 저점 깨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예, 이번 저점 깹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꾸 누르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테마주를 정책적으로 하는데도 이게 돌다리 들어. 그래서 추격 매수 용기도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해서 다음 정책의 툴은 요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비료주 가고 막 가도 우크라이나. 맞아요. 그리고 또 철강주 갔어요. 아니 그리고 건설주도 보시면 요새 이제 건자재나 건설에서 네. 대표적인 막 움직여요. 그리고 차별화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간 게 이제 건설 건설 쪽이었죠. 3대장이죠. 네. 근데 3월 14일 날이 고점이에요. 대장주들. 현대건설이 됐던 뭐. 그리고 나서 눌림목 주고 밑에서 최고의 종목은 삼목 에스폼. 이걸 뭐 그냥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를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공약집 뒤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진료 오케이 하셨어. 네.
그러니까 원격진료 그 스마트 플랫폼 이게 안내 보안 가치요. 네. 이쪽도 관련된 종목이 미리 샘플링 되면 딱 나오거든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뭐 JLK 뭐 몇 가지 DRT 몇 가지 종목들을 샘플링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또 시간 내에서 비트컴퓨터 상한가 딱 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작업이 시장에서는 돌아가고 있다는. 그럼 또 따라가기는 그러니까 선뜻 미리 생각하고 어렵고. 산 그렇죠. 사람들이 이 재료로 상한가 한번 반치면 때리는 장이지 따라가는 장이 네. 아니다라는 네.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상작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뭐가 정책적으로 그 인수위 보고 스케줄,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 지금 남았나, 그리고 이 여기서 플러스 되는 정책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정책일 때 플러스 되는 섹터들 종목은 뭘까? 이래놓고 군집화 시켜놓고 아까처럼 반응 속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초보자 주린이 전략입니까? 네, 아니요. 선수 전략이라고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해. 우리 양주 그러면 역발사도 사놓고 주무세요. 상반기. 삼성전자 갈 때까지. 두 번째, 나는 그런 적응력이 뛰어나요. 중소형단 하면 종목 샘플링을 두세 개 딱 압축해서 테마별로 미리 대응하는 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먼저 그 HTS에다 그려놔야 돼요. 그래놓고 딱 보면서 그게 탁 들어왔을 때 실행하는 네.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 대응력.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서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처음부터 이렇게 서도 없이 쫙 얘기했지만 결론이 좀 빠른데요. 30분인데. 결론. 결론 내고 또 얘기하죠. 네. 네. 결론. 제가 미국은 저희 이 방송 듣고 테슬라 사시면 이제 반 매도하시죠. 반 매도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네. 나스닥을 한번 보실래요? 나스닥 제가 아까 그 사용하는 법을 나스닥에다가 한번 대입시켜 보시죠. 나스닥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대입이라는 건 아까 보여주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4등분? 예, 4등분. 네. 보면 16,200에서 네. 12,500 이때가 털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12,500은 끝났다 뭐 했다 공포다 뭐 했는데 결론 보니까 여기 바닥치고 지금 4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00과 16,200의 4등분의 반이 얼마인가 딱 봐요. 14,300입니다. 근데 14,300이 제가 여기 빨간 선을 걷는데 2월 10일, 2월 17일에 고점 찍은 자리예요. 네. 2월 10일 CPI, 2월 10일 요때가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788 선물 372.5 고점이에요. 지금 나스닥이 딱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보시죠. 14,100. 아, 그러면 아까 14,300과 300. 500이면 네. 이제 300포인트 남았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떨어진 거에 반 121선이 14,600. 그러면 이게 얼마 동안 연속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다시 떨어지면 어떤 이 불안한 위치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종목을 집중한 테슬라는 700불에서 지금 아까 997? 997이니까 선슬라 그냥 뚝 눈앞에 그렇죠. 딱 있잖아요. 요 상승률이 벌써 40%입니다. 이 시간 이게 40%예요. 이쯤에서는 반 털고 그 다음에 그 1,000, 1,050, 1,100, 50불씩 나머지도 때리자. 고점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1,100도 갈 수 있고 1,200도 갈 수 있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예. 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때리자. 네. 때려갖고 딴 데 가지 말자. 또 얘 기다리자. 아, 이거 여러 번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700불까지 빠져갖고 지금 997불까지 왔습니다. 저라면 이제 50% 팔고 1,050 가면 70% 팔고 1,100불 가면 다 팔겠습니다. 테슬라 얘기할 때 비트코인 얘기도 항상 이제 같이 해주시는데 요즘 흐름은 비트코인은 솔직히 얘보다 못해요. 무슨 파생 얘기도 나오고요. 비트코인은 네. 여기는 제가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 딱 빨간 선에 5,500만 원을 뚫으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작년 11월 달 고점 찍은 메타버스 게임 그다음에 지금 급락한 2차 전지가 간다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이거 비트코인의 에너지는 어떤 개념이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투기적인 그 꿈의 목표치를 높일 수 있는 유동성자. 지금 미국 금리 인상한다, QT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반하는 반대 사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은 저렇게 연준이가 50bp 하지만 실제는 못해. 말 바꿀 거야. 이런 상황이 나오고 인플레이션, 유가 다시 안정되고 원달러, 달러 대비해서 지금 엔화가 급등하거든요. 네네. 근데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는 1200원에서 1180원 때려 내려오고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거나 납법 관련된 종목들 이제 해도 돼. 아직 그러면은 메타버스라든지 2차 전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도 차별화예요. 음흠. 지금 최고 많이 간 게 많이 빠진 거에 대반등인데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66% 갔는데 위메이드라든지 네. 그다음에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 옥션이 더 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만히 보면 매출이나 실적 단위 커버된 건 가는데 CEO 리스크가 있거나 다 뭔가 가진 노이즈가 않는다. 있거나 한 것들은 안 보내더라고요. 철저히 차별해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갖다 해서 비트코인이 5,500만 원 뚫어갖고 6,000, 7,000 가는 시장이라면 되는데 그 끌개가 아직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쪽도 종목 차별화. 네. 실적과 매출이 뒷받침되는. 그러니까 NFT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결제 과정에서 그나마 그냥 꿈을 실은 이거나 네. 실적이 보여주는 거와 관련된 것만 오케이.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엔터하고 서로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차별화.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종목 선별화가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키질한다 그러나요? 뭔가 이게 골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맹이만 남기고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측 불가능해요. 네. 무슨 얘기냐? 오늘 좋다가도 내일 그러니까. 아침에 갑자기 짱돌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우크라이나가 됐던 어디 분쟁의 소지가 됐던 또다시 또 중동 지역에서의 노이즈가 나오든 이런 것들을 예측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제가 왜 이럴 때 이제 경험했지. 여러 가지 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테슬라의 성장성과 실적이 믿고 테슬라 팔았다가 그거 사면 30, 50을 수없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종목 갖고 팔았다, 샀다, 그때 이때는 오를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렸다가. 예. 그리고 다른 거 급락하고 공포 때 나눠서 사는 거예요. 갑자기 다우가 300, 500 빠지고 나스닥 300 빠지고 공포 떠들고 그러면서 아침에 뭐 10%, 20%막 급락시킬 때 네. 그때 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공포가 왔을 공포 때. 그렇게 미국 시장도 종목을 한두 개 딱 정해놓고 박스 변동성 네. 전략. 우리나라도 정책의 순환을 이용해서 미리 생각하게 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압축해서 그 종목 갖고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하는 거. 너무 분산을 하면 이 시장에서 오히려 좋지 않고 항상 뭐 강조를 그 부분에 해주셨지만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비유할게요. 3살, 4살짜리 내가 부모예요. 10명 정도 길가에 데리고 가야 돼. 차도 아우, 통제 가능합니까? 하나 놓치는 순간에 너무 위험하죠. 그렇죠. 지금 그런 장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한두 세 개만 내가 통할 가능할 수 있는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한 정말 꽉 잡고 예. 딴 걸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네. 대응하면 다치거나 그것만 가니까 이걸 또 손절하고 이동 리스크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당근질밖에 없고 이것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 또 45도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를 오르면 몰라요. 오르면 오를 때 일부러 끊었다 밑에서 하는 그 리스크나 그렇죠. 조절이 되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거. 아니면 옆으로 기고 있는 거.
이거 통제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예. 정말. 그거는 각도가 나올 때를 에휴, 당금질 그렇죠. 훈련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그래서 아까 첫 화두가 그거예요. 내주식 안 올라가고 남 올라갈 때 제일 힘들지. 제일 힘들죠. 예. 오히려 맞아요, 같이 맞아요. 급락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이게 차별화가 됐을 때가 실전에서는 제일 힘든 장이에요. 그렇죠. 지금 장이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 예. 어허. 더 극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정책 관련주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잘 고르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집중하는데 약간 외부의 영향받는 부분보다 네.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이거를 그 내수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외부 변수가 너무 외부 많으니까. 변수에 영향받는 네. 것보다는 내부 변수에 방향성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원격 진로, 스마트 진로, 건설, SOC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외부 변수보다 내부 변수에 의한 에너지가 더 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압축해서 종목을 세팅해서 거기서만 순환시키는 전략이 어떤가. 저는 요게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가 세 개가 동시로 가는 시장. 이 올 때까지는. 그리고 네. 외국인들이 현 선물 쌍끌이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를 3일 이상 연속 매수해 주는. 그럴 때까지 이런 패턴을 계속 지속하는 게 어떻겠나. 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건설, 그 다음에 뭐 지하화라든지 GTX라든지 토목, 건설, 도로, 항만, 신공항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공약집을 좀 더 뒤져보면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토부가 며칠이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며칠이지? 벌써 오늘 보건복지부 딱 타이밍 오니까 벌써 원격 진료 이런 게 벌써 움직이는 게 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뭔가 자문사라든 이게 이제 스마트 투자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끌어갖고 땡겨놓고 일반들 들어오고 지네들 엎어버리는 이 시장이 계속 순환될 것 같아요. 순환이니까. 예, 예. 그 원전 쪽은 어때요? 원전은 위치가 나빠요. 그래요? 원전은 오히려 이제 그 오늘이 이제 통일부고 내일이 외교부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는 전 정부 같이 저 북한 바라보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분명히 중심을 딱 지키고 멸공이나 뭔가 좀 강화시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원전보다는 K방산. 방산. 네. K방산에서 플러스 우주를 건드릴 수 있는 그리고 K방산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선이 길게 갈수록 우리한테는 플러스입니다. 남의 불행이 왜냐하면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 자주포라든지 우리나라가 이런 걸 팔 수 있는 환경이 미사일 자주권을 갖고 와갖고 이제부터 뭔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진짜 K2나 K9 자주포는 진짜 성능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다시 또 군사적인 변수가 나오면 독일이 됐던 헝가리가 됐던 이 동유럽들 특히 폴란드가 됐던 네.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 안일하게 국방 쪽에는 무시한 것 같고 예산 안 잡았네. 이제는 좀 잡아갖고 자국에 뭘 해야 될 때 딱 보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중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새 수주해 오는 거 보면 하나 쪽에 그 네. 사우디나 이런 데서 자꾸 수주해 오는 게 확률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동 쪽이 저는 또 방산 쪽이나 스마트 시티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점점 극대화될 것 같고 이게 아프리카도 건드릴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도. 아프리카까지도.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점핑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밀을 거의 집중적으로 수입해 갖고 먹거리를 하는 게 수단이니 그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일 아프리카에서 그 제일 못 사는 네네. 지역인데 여기가 또 구테타나 이런 게 무지 많아요. 정치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군사적인 에너지들이 또 난리 칠 것 같으니까 먹거리 군사적. 아프리카가 또 이제 요동을 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K방사는 K컨텐츠는 잘 나가다 한 방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게 저기 사드 재설치 그러는 순간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전선이 확대돼 갖고 상장 폐지로 나가는. 중국에서의 뭔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좀 리스크가 크게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요번에 진짜 위험했어요. 3월 초에. 여기 네. 이게 이제 이 급락이 여기가 딱 급락의 치발을 걷던 게 이게 3월 4일입니다. 네. 3월 4일. 8천원 깨면서 수직 6천까지 급락할 때 이때 현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4천억에서 조 단위로 급격하게 공격을 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 중요한 18조 정도의 홍콩 ELS가 있어요. 이게 락인되는 게 5,500부터입니다. 아슬아슬. 딱 500. 네. 나는 이게 락인되면요. 우리나라 2, 300 부러져요. 그냥 아웃되고 끝나요. 네. 그러면 이거를 노리는 애들이 여기까지 죽여놓고 락인 시켜놓고 박앤세일 만들어놓고 싹 걷어갖고 땡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에너지도 분명히 있어갖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걸 막아낸 거예요. 육천에서. 요게 뭐 덕분에 만든 이날 류어 부총리가 네. 공적 공적 자금 투입해. 중국. 예. 네. 그래서 여기서 V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12,271과 6천까지 빠진 거에 반은 기대도 안 해요. 9천인데 이거는 인덱스 50%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 7,600이라도 가라. 요 25%. 그래야 요게 완충 벌잖아요. 1,500을 벌면 여기까지 가면 요게 쌍바닥 다시 공격하자 그렇죠. 쌍바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 H를 매일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2월 11일 날 우리가 고점일 때가 요게 8,800이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7,529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최근 2월 10일 고점에 딱 중심을 요번엔 시도했어요. 그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는 이 7,400 요 중심이 지지가 되고 계속 고점 높여야겠죠. 이거를 매일 추적할래요. 근데 오늘 또 오후장에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중국 중국 정부가 그 나스닥 그 상주 중국 기업한테 주지 말라 했던 거를 협조하고 줘라. 그럼 이거 보이지 않게 뭔가 서로 이렇게 타협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오늘 네. 거래 정지됐다 아침에 정지됐다 ZT가 상한가를 쳤어요. ZT, 네. FI, ZT 미국의 규제가 들어가고 뭔가 잭한다리 보이콧 들어가고 수권법 들어갔는데 미국 판사가 이제 뭔가 벌금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풀어줬어요. 그럼 이건 뭐지? 여기서 빅데이터는 뭐예요? 서로 막 때려갖고 물고 뜯고 싸우면 이게 제일 골치 아프고 우리가 굉장히 피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중국이 ZT 상한가 그 다음에 또 나스닥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갑자기 저점에서 50%나 급등하거든요.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긍정적 사인 나오니까 그냥 그러면 홍콩 부러지는 건 잠시 안심해도 되나? 아직까지는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8천을 넘어야 좀 안심하려고 그러고요. 그 대신 나오는 데이터는 그래도 아하.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행이라면요. 여기서 100이 중요합니다. 100이요. 네. 이 100포인트가 이제 종합 주가 지수로 가시죠. 네. 이게 3,300이 고점이고 2,591이 이제 요번에 1월 27일 엔솔 상장 때 저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상해는 여기서부터 더 빠졌는데 요 1월 27일이 상해가 8,000대였어요. 네. 홍콩이. 근데 거기서 2,000을 빼는 동안 우리는 쌍바닥을 막았거든요. 그렇죠. 2,600을.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제가 4등분에 2,900은 바르지 않고 요게 2,772가 25% 능선 아닙니까? 요게 딱 요 2월 달의 고점입니다. 2월 10일.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네. 여기서 2,788이 2월 10일 고점입니다. 2,591에 지금 요 중시값은 넘어섰어요. 오늘 이제 2,700이잖아요. 2,730 그러면 2,800 정도까지는 이게 인덱스로 요번에 그 2,700이 4%고 여기가 8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2,800.
저는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포인트짜리만 하나 더 나와야 된다. 네. 그게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엔솔, 시가상위 좀 올리는 시장이에요. 같이 예. 수급이 들어오고. 예. 네. 그리고 디커플링도 나와야 돼요. 이제 나스닥이 불안해도 떨어지는데 시가 저가면서 삼성전자 땡기는 장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 2,800 정도까지 선물로는 275 정도 여기까지만 가면 그러면 종목이 더 화려하면서 그나마 완충 그리고 홍콩 터지지 않고 그럼 리오프닝이 됐던 뭔가 잘 풀렸구나. 그러면 다시 중국 관련된 뭐 여행주가 됐던 컨텐츠가 됐던 소비 화장품 됐던 이런 것들이 좀 갈 수가 갈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 이걸 판단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계속 리스크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2,700 지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2,700. 중요한 예, 예. 선이 아닐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3,000원 정도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3,000원이 안 나오네요. 답답합니다. 그 3,000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루 갖고도 바스켓으로 될 수 있는 규모거든요. 네. 그 3,000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코스닥이 더 나요. 에너지가. 여기 보시면 아까 인덱스가 4%갈 동안 코스닥은 12% 에너지가 더 나요. 네. 그러니까 종목장의 개별 에너지가 더 종목장으로 낮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순환이 빠르고. 네. 시장의 판을 읽어보면 네. 그래서 선수장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지만 그리고 더 속 터지는 장이다. 그렇죠. 예. 네. 이왕이면 그래도 오늘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분석을 좀 해보고 퀴즈를 통해서 좀 알맹이들만 골라내는 집중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면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곳곳에 지뢰처럼 불확실성이 지금 아주 많고 아직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없고 뭐 2,700을 지지하느냐 삼성전자가 가느냐 여러 가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동시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가느냐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뭐 50bp 얘기도 나왔지만 시장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류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긍정적으로 근데 이건 어때요? 그 파월장은 저는 이제 안 믿어요. 그냥 또 50bp 진짜 진짜 하면 또 이게 우리는 또 변동성 줄 것 같고 근데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것 같고 일단 예측을 해보자면 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래서 매크로는 그냥 신의 영역에 맡기자. 그래서 처음부터 좀 네. 매크로는 신의 영역에 네. 맡기고 그리고 그래서 인덱스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냥 시간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견디는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 그래서 아까 지뢰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뢰 맞아요. 피해야 되죠. 그럼 지뢰 제거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가야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섹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스마트 헬스케어, 그다음 부산 지역이나 SOC는 분명히 한번 큰 틀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SOC 관련된 종목들에서 건설주도 쪼개보는 거예요. 네. 아파트 건설보다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재건축, 리모델링. 지금 보면 삼목 에스폼이 왜 먼저 갈까? IS 동서 왜 갈까? 부산. 그다음에 이제 부산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토목, 그렇죠. SOC 네. 이런 것들을 먼저 선별하. 그리고 이제 철강도 부산 지역이나 포항 지역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시멘트가 아직도 안 움직였어요. 아하. 그럼 갈까요? 이것 긍정적으로. 시멘트도 네.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단가 인상, 유연탄 때 비용 많아서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인상으로 커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토목이나 지하화나 심지어는 해저 터널 얘기 나오나 보자고요. 보고에 해저 터널 나오면은 여기는 시멘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지하화도 마찬가지고 요런 것들에 폭탄 제거된 순환된 것만 샘플링해서 트레이딩하고 이 기간을 한 달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만 만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이 수요일을 2번 정도 지나 보면 4월 달 중순 가면 네. 이제 외부 변화 이제 뭔가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러기를. 그리고 정말. 네.
현 정부의 시작은 그냥 5월 10일로 보자. 아하. 그때까지 말의 그 속도는 무지 빠를 것 같아요. 네. 벌써 할 것 같이 다 해서 주가를 미리 선반영되는 네. 그런 것들의 정책 연구고리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약집 다시 들여다보고 거기에 부분 집합 만들고 오른 거 제외시키고 네. 아직 안 올라온 거 섹터만 놓고 샘플링 딱 해서 반응 속도로 금액을 적게 하고 트레이딩하는 아, 그렇게 한번 잡아보시죠. 빈 종이를 꺼내서 좀 열심히 저도 부분 집합 만들고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뢰가 좀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 정책 관련주에 집중해보자. 그중에서도 뭘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부분 집합 만들고 어떤 것들 좀 골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 얘기 좀 계속 해보고 계속 시장 상황 대응해 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